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공개 강의 2026년 대비 합격 전략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간단한 제 소개랑 26년 대비 합격 전략, 그 다음에 우리 과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강의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시기별 공부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2교시 이후부터는 행정법과 그 다음에 행정법 기초개념과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법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지금 법학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사 전문 연수를 지금 맡고 있고요. 또 평가법인에서는 경매나 공시 업무, 그 다음에 보상 업무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는 중이어서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연결된 현업적인 내용도 실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PR을 하자면 우리 학문과 현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겸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이나 어떤 대면 상담 요청이나 질문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저는 이제 따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감정평가사 이현진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또는 이 주소로 오셔도 됩니다. 또는 카톡으로 상담 받고 싶어요. 아니면 대면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이 카톡 아이디로 저한테 톡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의 덕목이 뭘까요? 강사의 덕목. 그래서 강사의 덕목은 빨리 합격시키고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강사로서 자질은 물론 이제 뭐 기초 내용을 습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익숙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합격시키는 것. 저는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커리는 물론 기초 개념 이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 평가에서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답안지 현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지금 커리로 짜여져 있고요.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 작년에 그래서 법규 수석, 전체 수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2년차 때까지는 타학원에서 다니셨어요. 타학원 올패스를 다니셨는데 2년차에 불합격하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2년차 불합격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법규 점수는 몇 점이었더니 40점대라는 거예요. 2년차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거 풀커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법규 기초를 다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제 법규 단과 풀커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점 이상 올렸어요. 그래서 50점 후반으로 받았지만 다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다시 왔어. 그래서 제가 이 단과 커리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스터디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단과랑 스터디를 들으시고 그죠? 4년차 유예에 전체 수석, 법규 수석 그리고 74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단과 커리랑 스터디 조합은 무조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다른 학원 유튜브도 많이 합격 수기를 찍었는데 2년차 때 이제 다른 학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이제 타 학원 인터뷰 찍어도 되냐 해서 저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대신 마지막 합격하는 애 그다음 법규 점수 상승은 사실 그죠? 제 단과 커리와 그 다음에 스터디 문제 요것들을 사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분은 애초에 2년차 때부터 저를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2년차 때부터 처음부터 법규 기초부터 해서 기본 이론부터 해서 풀 커리를 들으시고요. 스터디도 제 스터디, 법규 스터디를 전부 다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실강으로 다니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요 앞에 앉아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자리에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는데 이분도 2년차 유예에 법규 70점. 그래서 이분은 제 것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분의 합격 수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2년차부터 딱 저한테 와가지고 점수를 딱 이렇게 만든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이제 다녔는데 이분도 2년차까지는 다른 학원 이제 종합반을 다니시다가 그때도 법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3년차 이후부터 제 단과 풀컬이랑
그래서 조금 또 아쉽게 0.5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시다가 4년차 때는 다시 제 단과랑 이제 스터디 이 조합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법규 65.5 해서 전체 4등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유튜브 합격수기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하시고, 이분들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엄청 이제 다수의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유튜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외에도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상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부 이제 수험생들만 제가 합격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 합격생만 있다 이게 아니라 재작년, 재재작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오늘은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좀 기분 전환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합격수기 하나씩 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제 PR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진짜 내년에 우리 법규 잘 봐서, 그죠? 법규 과목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정말 잘 봐서 빨리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합격 전략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통계치를 보시면요. 32회, 33회, 34회, 35회가 있는데 어떤가요? 그죠? 대상이랑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응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 합격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명이었다가 190명이었다가 올해는 180명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뭐예요? 계속 그래서 줄고 있죠.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험이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내가 엄청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히 하고 이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합격 커트라인은 47점에서 53점. 요 사이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나 그 해의 어떤 경향이나 뭐 응시 인원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합격선은 47에서 53점 요 점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면 이제 과목별로 볼게요. 실무를 볼게요. 실무 보시면은 실무는 어때요? 32, 33, 34, 35에 보시면 75% 꽈락률. 그랬다가 다시 좀 꽈락률 낮아졌다가 78%.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론도 볼게요. 32에 60, 33에 71%. 그리고 다시 34, 35에는 꽈락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요 실무랑 이론을 조합해서 보시면요. 실무가 엄청 어려운 해는요. 이론은 조금 매를 좀 덜 맞았어. 그죠? 매를 좀 덜 맞고. 이론이 70% 넘어가면 대신 실무가 조금 매를 덜 맞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난이도 조절을 실무, 이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법규는 원래 58%에서 46% 꽈락률이 실무 이론에 비해서 낮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어떻게 했다? 법규가 꽈락률이 높았다. 근데 법규 꽈락률이 높다고 해도 실무나 이론처럼 막 71%, 78%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61.98에서 60%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규가 물론 어렵게 나오면, 그죠?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꽈락률이 실리법 중에서 제일 높은 과목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무나 이론보다 꽈락률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점수를 보시면요. 72점, 71점, 75점, 74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쓰면 점수를 잘 줍니다. 그죠? 잘 쓰면 점수를 잘 줍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해서 막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합격 전략을 법규 고득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고득점 확보를 하겠다. 일단 이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생동차, 유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지? 이러신 분이 있어서 오늘만 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생동차는 초시 1차를 준비하면서 2차를 함께 보신 분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2년차 이유는 1차 합격 이후에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신 1차 합격하시고 2차 시험장 요번에도 들어가죠. 근데 요게 진짜가 아니라 언제죠? 내년 2차 시험이 정말 마지막 시험이고 꼭 붙어야 되는 시험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2년차 유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년차 동차는 뭐냐면 요 한 사이클을 돌고 다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1차, 2차를 같이 보시는 분들 3년 동차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분들이 2년차 합격 못하고 이제 불합격하고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 저는 다년차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년차가 아니다. 자, 3년 동차까지는 다년차가 아니고 이제
3년 동차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4년 차부터는 저희가 보통 다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차 이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생동차는 이렇게 하시고요. 유예는 이렇게 하시고요. 3년 동차는 이렇게 하시고요. 다연차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 그래서 목표 점수를 일단 타깃을 정해놓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2년차 유예나 생동차는 최소 나는 50점 후반을 맞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최소 50점 후반. 근데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최소 내가 50점 후반을 맞대. 대신 여기 뭐가 돼 있죠? 플러스 알파, 그죠? 내가 가능한 한 계속 점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점 후반, 이 정도 점수를 타깃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만 50점 후반,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법규 뭐 수석 74점, 뭐 65점 뭐 이런 분들만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50초 중반, 50 후반들도 점수 맞고도 법규 점수 맞고도 충분히 붙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무 이론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끌어와줬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50점 중후반으로도 충분히 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유예인데 2년차 유예인데 실무 이론이 약해. 실무 공부해보니까 명가락을 일단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아. 45점 이렇게 명가락을 하고 이론 법규에서 점수 올려야 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3년차 이상 이분들 한 바퀴 돌려보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득점 목표로 해야 되죠. 그래서 60점 이상, 최소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60점 최소 커트를 해보고 그리고 계속 점수를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문제집 나중에 보시면 실전 답안 정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60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답안지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 보면 60점 답안지인데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해두시고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도 더 쓸 여력이 있어. 더 외울 수가 있어. 더 볼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그죠? 플러스 알파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요거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말씀드릴 때, 요거는,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점 이상 받겠다 하신 분들은 그걸 건져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 점수 일단 요렇게 세팅을 해보시고 계속 이제 올라가고 계속 전략을 수립해 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시험을 출제를 할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한 내용들이잖아요. 출제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뭐 이름이나 이런 걸 공개한 건 아니고 이 기준이 뭔가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계는 대학교에서 해당 적용 분야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법규 시험으로 따진다면 행정법이나 공법 교수님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업계 기타 이런 거 보면은 해당 자격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자격 분야 10년 이상 실무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종사한 자, 해당 자격 취득 후 자격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즉 뭐예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출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행정법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개별법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정법과 개별법의 조화가 중요하고요. 이 과목을 보시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법률이 저희 시험 범위인데 여기서 이 현업의 어떤 케이스, 이 법령에 대한 어떤 개별법 케이스로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 개별법도 중요하고 이 개별법 베이스에 깔려있는 행정법 기본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과 개별법의 어떤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정법만 너무 투머치하게 해도 안 되고 개별법이랑 개별법 하려면 너무 투머치해도 안 되고 딱 우리가 시험에 출제 가능한 범위, 그 다음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사례 이런 것들만 딱딱 집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과 개별법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개별법에서 필수적인 행정법 학습을 저희는 할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행정법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업에서 중요한 어떤 케이스 문제, 이런 것들, 우리 판례 문제, 법령 해석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한번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시작이죠. 우리 4월 9일부터 해서 5월 21일까지 행정법 기본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죠. 우리 5월 23일부터 바로 우리 2차 시험 전날까지 개별법 기본이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이해 중심. 일단 이 용어가 뭐고 이 내용이 뭔지 뭘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하고 개념 익히기. 그다음에 용어, 우리 법학 전공 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 처음 공부해 보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쉽게 제가 뭐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각 자료 이런 것들 다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쉽게 따라올 수 있게 개념 익히기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법 1쪽부터 끝까지 다 외우냐? 그런 건 아니죠. 중요도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급수를 나눠드리고 A, B급 위주로 기본 이론에서 A, B급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만 들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 오늘 공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강의 끝나고 그냥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복습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제가 핵심 정리, 단거나 교재 A, B급 표시한 거 위주로 중요도 순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3교시에 핵심 정리에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단거나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이걸 빈칸 넣기에 들어갈 어떤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복습하시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오실 때 빈칸 넣기 시험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서 최소 2회독에서 3회독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럼 기본이론 과정이 끝나면 나 바로 답안지 쓸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답안 작성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문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풀 과정이 우리 스텝 3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단 기본 문제 50선이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할 건데 문제가 막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조금 중상위도 문제는 조금 껴있긴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대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배점은 어떻게 배분하고 목차는 어떻게 구성하고 문제 순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전략적인 거 기초 답안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저희랑 같이 잡아보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미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문제 제가 낼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도 나 혼자서 오픈북으로 못하겠어 하면은 오픈북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어떤 단거나 교재 요거를 펼쳐놓고 이제 똑같이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안 보고 못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오픈북으로 답안 작성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나 처음으로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답안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채점은 점수 뭐 50점, 20점, 30점 이런 게 아니라 A, B, C 이렇게 등급별로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공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등급별 채점. 그래서 답안 형식이나 답안지의 내용을 좀 잡아주는 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 3가 끝나면요. 이제 9월입니다. 9월에는 우리 기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과정이 끝나면 기초가 완성됐다고 보고 이제 실전, 유형별 기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별화가 뭐냐면 다 강사님들이랑 1회차부터 뭐 30 몇 회차까지 쭉 회차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문제 챕터의 어떤 유형별로 다 묶어놨어요. 공용 수용 파트. 그래서 뭐 감정평가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트에서 그동안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개념을 잡거나 아니면 기출을 유형별로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죠. 그래서 유형별 기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시험은 아까는 등급별 채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점수가 나갑니다.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점수 그 다음에 평균적인 어떤 보통 답안 이런 것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지금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최고 답은 어떤지 한번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채점평
이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자주 틀리는 거,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찝어내 드립니다.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 이런 것들도 공개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점수별 채점이고, 자 그러면 유형별 기출이 끝났다. 그럼 12월입니다. 12월에 뭐가 열리냐면요. 종합문제 단과가 개강이 돼요. 그래서 타 국가시험 기출이나 그 타 국가시험 기출이나 조금 이제 최신 판례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이슈화되는 판례들 그런 케이스들을 요때 다룹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채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이제 다 이제 점수 채점, 최고 보통 답안 요 동일합니다. 채점 기준표, 채점표 동일하게 들어와요. 근데 다만 사내 규칙형 종합 문제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자, 아까 우리 기초 분분은 제가 문제를 다 알려드린다 해서 문제랑 답 다 알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는 거고 완전 기초 단계. 유형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점 알려드려요. 그래서 한 10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10개 중에 3개 내는 정도. 요렇게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부량이 이때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나오는 거 다 논점을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한두 개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다른 문제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응용된 문제, 타 국가시험을 저희 시험으로 응용한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래서 우리 종합문풀까지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그래서 유형별 기출, 타 국가시험 이런 것까지 다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파이널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후 공고로 돼 있는데 보통 시험 한 달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한 달 전 개강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최종 정리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 판례나 최신 판례, 요즘 현업에서 이슈화되는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입니다. 여기는 제가 논점을 공개 안 해요. 논점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죠?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보통 이루어집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이루어질 때 그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정말 시험장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과 커리큘럼은 이렇게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교재를 어떤 교재를 해야 할까? 그래서 뭐 우리 출제위원회 행정법 교수님들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유명한 행정법 교수님 책을 보면 되지 않을까? 박균성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요즘 뜨고 있는 이제 하명호 교수님 이런 분들 책 이제 사서 봐야겠다 했는데 책 두께가 진짜 이만합니다, 그죠? 책이 너무 무거워, 그죠? 근데 요 책들은 정말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필요한 행정법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 책은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저희 시험엔 투머치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자격증 합격, 그죠? 합격을 위한 이런 시험인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인데 이렇게 막 투머치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학문을 하는 거죠. 학문.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비추고요. 어떤 교재를 봐야 되냐면 제가 이미 여기에서 저희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만 뽑아서 제가 기본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기본서 제 거 네이버든 어디든 검색을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행정법 제가 낸 책 요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 필요한 행정법만 제가 모아놓았고요. 이것도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양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내가 시험장 들어가겠다 이럴 수 없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현출할 수도 없어. 이거 다 해서 다 쓰면은 종이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이미 초과돼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행정법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기본 강의 때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이런 목차들, 그다음에 이런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해서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해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습할 때 요 정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리면 행정법, 행정행위 파트에 무슨 내용들이 있었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이랑 다 끝나고 어떤 개념에서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하고 싶어 하면은 이 책을 펼쳐서
나중에 모르는 개념을 찾아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별법 기본서도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인데 이것도 우리 정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실무기준 해설서라든가 아니면 관련 판례라든가 개별법 이론 행정법에 이제 정말 이제 행정법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개별법 이론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저희 개별법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법 기본서처럼 이해 중심. 그래서 이해 중심 하고요. 다만 개별법 같은 경우에 제가 판례 전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서도 나중에 모르는 개념 찾아보는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심화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기본서 말고 선생님 서브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있는데 당연히 있죠. 단거나 교재, 즉 제가 핵심 정리, 즉 제가 핵정 이렇게 앞으로 볼게요. 이 핵정 요걸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4월부터 해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이걸로 단권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주제별로 따로 나눠져 있고요. 답안지 분량의 어떤 단문 이걸 단문이라고 하죠. 논점의 주제별의 어떤 답안지 분량의 내용 이 단문을 정리해 놓은 게 저희 핵정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심의 이 핵심 정리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현출하는 연습 요거를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문표 50선이나 유형별 기출이나 그 다음에 종합문제집 이렇게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요 나중에 책을 문제풀이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다 답안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쓰는 답안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답안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배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혼자 복습하실 때 좀 좋게 들어와 있고요. 실전 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딱 이제 60점 타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이 답안지만 쓰면 60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점을 기준으로 타깃을 하고 있고 대신 수업 시간에는 60점 그 이상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적어주면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는 이제 순서가 일단 요것처럼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PPT 자료 오늘처럼 나갈 거고요. 그건 이제 필기 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에 뭐 도표라든지 그죠?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정리할 내용들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만 정말 편하게 강의만 듣고 내가 이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T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이제 밑줄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이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끝나고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죠. 우리는 현출할 수 있어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된다. 그죠? 점수를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로 우리 3교시 때 마지막 시간에 핵심 정리로 다시 키워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BCD급 따로 제가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을 한다는 거, 학문이 아니라 수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합격이라는 거, 그리고 빨리 합격,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중요 정리,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만 다 찍어주면은 그걸 다 외우느냐? 물론 외우는 분들도 있는데 혼자 복습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키워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빈칸 넣기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로 제가 키워드를 뽑아드리고 수업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빈칸 넣기 시험 다음 시간에 빈칸 넣기를 보는데 이 단문 안에서 정말 우리 답안지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들 있죠. 이것들을 제가 빈칸을 뚫어드리고 요거를 다시 같이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번에서 3번 그냥 우리 기본 이론 강의만 들어도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복습하는 효과를 지금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법 기본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행정법과 개별법 우리 기본 이론 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강의 특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출제위원 행정법 교수님도 있지만 충분히 평가사 현업에 종사하는 평가사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행정법과 개별법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너무 투머치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간평 법규에 필요한 행정법, 출제 가능한 행정법,
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업에 보면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최신 판례가 나온다. 아주 뜨거운 그죠? 화제의 감자다. 이런 것들 케이스들도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비전공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즐겁게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노래도 냈어요. 공용 수용성.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음악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토지보상법을 쉽게 외우려고 제가 이제 중요한 좀과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가사를 만들어서 제가 음반을 냈어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뭐 같이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 케이스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쉽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점수랑도 직결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교재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4월부터 언제까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끌고 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너무 암기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저는 아무리 이걸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ASMR을 만들어 줄 테니 핵심 정리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만들어 줄 테니 뭐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뭐 자취하면 빨래를 갠다든지 설거지한다 이런 시간에 틀어놓기라도 해라. 그래서 자주 익숙하게 귀로라도 있게 해라 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 ASMR 제 유튜브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전업 그 다음에 직장병이 가까이 이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순공 시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전업수험생 분들은 정말 이제 수험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입니다, 사실. 주 60시간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그럼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가기까지 무조건 60시간. 일단 최소 60시간을 목표하시되 뭐 그 한 주는 내가 몸이 좀 아팠어. 그럼 조금 줄어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내가 몸이 좀 이제 회복이 돼서 컨디션 좋아. 그러면 60시간 조금 넘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 근데 다만 너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나는 주 60시간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그럼 나머지 하루는 쉬세요. 푹 쉬세요. 또 6일을 또 달려야하기 때문에 뭐 하루는 뭐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좀 뭐 몰아서 뭐 넷플릭스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이 하루는 자신을 위해서 좀 쓰는 거예요. 그죠?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업은 한 주 60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직장병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짜투리 시간을 마련해서 주 40시간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병행하고, 그죠? 직장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학업이나 육아나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나 육아, 이러신 분들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 40시간을 목표로 두시고, 평일에는 최소 5시간 요 정도. 그 다음에 주말에는 우리 토요일은 15시간. 그래서 뭐 주말에는 하루에 뭐 7, 8시간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오늘 하필이면은 평일에 목요일날 회식이 잡혔어. 그래서 못했어. 그러면은 이 주말에 조금 괴롭게 10시간씩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공부량은 채워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실무이론 법규 공부 비율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 뭐 합격수기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무이론 법규 중에서 실무가 조금 이제 어렵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보통 많이 비중을 두고요. 그 다음이 법규입니다. 법규가 양이 많아서 그 다음에 법규, 그리고 마지막 이론, 이 순으로 많이 공부 비율을 짜요. 그럼 시기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 자, 시기별로 보면은 제가 생동차랑 2년차 유예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생동차 분들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4월이죠. 4월에서 7월. 상황에 따라서 1차 공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왔어. 그러면 저희 과목이랑 일부 겹치기 때문에 저희 1차 시험이 조금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내가 회계경제 전공이야. 아니면 내가 뭐 법학이 전공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 전공이야. 이런 분들은 이미 조금 이 개념이나 전공 과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2년차 유예랑 똑같이 실무 5시간, 이론 2시간, 법규 3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고,
그런데 나는 중개사 자격증도 안 땄고 공부도 안 해봤고 관련 전공도 없어. 나 완전 노베이스야. 이런 분들은 시간을 한두 시간만이라도 1차 공부를 한 과목이라도 조금씩 한번 기초 개념 이론이나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생동차는 1차 공부를 한두 시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이제 베이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2년차 유예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차 유예 분들은 일단 실무 비중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 5시간, 이론 2시간, 법규 3시간 요 정도 비율을 가져가시고 이때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강사들이 기본 이론 과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강사 분의 커리에 맞게 기본 이론 과정에서 충실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뭐 외우려 하는 거 외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요 정도를 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 이론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시고 7월 중순부터 이제 10월까지는 2년차 유예분들 중에서 이제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실무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실무 공부를 엄청 이제 실무를 조금 해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능러죠, 재능러.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실무 한 5시간 하시고 이론 2, 법규 3시간 이 비율로 가져가시되 근데 나는 보니까 실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좀 점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좀 더 공부해야 돼. 그러면은 실무에 6, 7시간. 그래서 한두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론 1시간, 법규 2시간. 그래서 7월에서 10월까지 내가 한번 좀 약한 과목에 좀 올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실무라면 실무 올인을 약간 이런 식으로 6, 7시간씩 실무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실입업 비율에서 역시나 실무가 비율을 제일 높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생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1차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강사님들이 1차 기준을 뭐 10월이나 1월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그죠? 1차 합격 없음보다 2차도 없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차를 그래도 3, 4시간 정도 하는 걸 추천드려요. 7월부터는. 그래서 1차 한 과목,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과목부터 하나씩 조금씩 하시고요. 실무 3시간, 이론 1시간, 법규 2시간 요 정도 비율로 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직병이나 뭐 육아병행 이런 분들 어떡하나요? 지금 제가 실무 5시간 하고 가로 안에 2.5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비율, 지금 전업 기준 해놓은 비율에서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5, 한 30분, 뭐 1시간이라도 내가 직장병이어도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험가의 분위기가 되게 막 신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쉽게 떨어서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싱숭생숭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그죠 말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이제 모든 학원들이 스터디가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단연차분들이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10월 중순까지 가면은 우리 생동차 분들은 조금 긴장이 돼요. 1차 시험 꼭 붙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죠. 그래서 1차 시험 무조건 여기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부터는 1차를 준비하시고 실무랑 이론 법규는 요 정도의 비율 그래서 실무 2시간, 이론 1시간, 법규 2시간 요 정도 비율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아까 아예 노베이스 아니면 1차 과목 전공 과목이 없다. 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1차를 6, 7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투자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2년차 유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7월에서 10월에 한번 실무 내가 약했다 하면 실무 6, 7시간도 3달 동안 해봤잖아요. 2, 3달 동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무 감이 올라왔어. 그래도 12월 말까지는 실무를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무 5시간 하시고 이론 법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실무가 아직도 이 7월부터 10월까지 7시간씩 했는데 안 잡힌다.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실무 한두 시간 하시고요. 법규랑 이론에서 1시간씩 빼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를 6, 7시간까지 12월 말까지 하셔도 돼요. 왜?
나중에 해가 넘어가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론 법규도 이제 같이 어느 정도 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3월 넘어가시면 아 선생님 그래도 아직 실무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실무 7시간 하려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물론 실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실무 또 수석해야지 붙나요? 아니죠. 실무도 아 내가 12월 말까지 6, 7시간씩 해보고 막 나는 막 뭐 1등도 못해. 60, 70점 막 모의고사 봤는데 안 나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능력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실무를 아 나는 그냥 정말 45점 이상 그냥 명과 작전으로 가겠다. 오히려 이론 법규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 이론 법규에 내가 고득점을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약한 과목에도 투자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에 뭐 7시간 이제 이렇게는 안 돼요. 실무 4시간 하시고 이론 법규 시간을 각각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쯤 가면은요. 이론 법규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 법규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1월부터 3월 가시면은 우리 생동차 분들은 이때 많이 이제 딱 나눠져요. 자, 1차 우리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 봤을 때 평균 65점 이상이다, 내가 1월에. 나 그리고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70점 나온다, 평균 점수가. 그러면은 뭐예요? 2차 공부를 한 2시간 정도는 병행해야 돼요. 1차 8시간, 2차 뭐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병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8대2 이 정도 비율로 하면 되겠죠. 1차, 2차. 그래서 요때 같이 공부를 이제 만약에 2차를 하신다면 실무 뭐 50점 풀고 이론 법규는 우리가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죠. 서부. 그걸 한번 읽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 실무 뭐 이거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기출 한번 봤더니 아니면 모의고사 봤더니 60점 미만이다. 아니면 나 꽈락이 있다. 뭐 회계학이 계속 꽈락 나온다 하면은 2차 공부를 잠깐 접고 1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동차 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내가 1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1차 합격하셔서 4월에 오시면 미친 듯이 우리가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거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유예들. 그래서 1월, 3월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이에요. 4월에서 7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시리법 동일한 비율로 일단 333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머지 1시간을 약한 과목에 추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합격 가이드 이 전략 공개 강의 같은 경우에 우리 3년 동차나 다연차 분들은 많이 안 들으시긴 하는데 어쨌든 3년 동차나 다연차 분들은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전 시험에서 과락이나 아니면 약한 과목이 있었다. 그럼 그 중심으로 과목의 계획을 수립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 5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 뭐 2.5, 2.5 이런 식으로 아니면 4, 3, 3 이런 식으로 뿌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 초반에 많이 물어요. 서브 꼭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브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2년차나 생동차, 3년 동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천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 비추천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이 저 서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만들어보세요 하면은 가지고 오면 그냥 핵심 정리를 똑같이 베껴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논점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 논점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 논점 말고 다른 논점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2년차, 생동차, 3년 동차는 일단 서브 만드는 거 비추천. 그래서 일단 핵심 정리로 위주로 무조건 돌리는 식으로 하고 다만 핵심 정리 책으로만 보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A4 용지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정을 목차랑 키워드를 만든 목차 키워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서브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나 꼭 만들어야 한다. 그럼 4년차 유예? 괜찮습니다. 4년차 유예부터는 이미 한 바퀴를 돌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고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내 연차별로 이 서브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많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4월에서 7월 과정, 이때 기본 이론 과정이죠. 이때는 당연히 스터디가 없어요. 요때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 대비 시험을 위하신 분들, 이때는 기본 강의, 단과만 잘 따라오셔도 아주 성공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끝나면 7월 중순부터 모든 학원들이 연기 스터디를 개강해요. 근데 요거는 정말 기초 답안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단과라는 기본 문풀, 요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근데 기본 문풀과 연결되는 기본 문제라고 해서 그럼 기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 문제랑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본 문풀과 연계되는 쟁점에서 내가 기본 문풀 한 주 공부했어. 그러면 그때 단과에서도 물론 시험을 보지만 또 실전에서는 어떤 문제로 받을지 접근 방법, 그다음 다른 접근 방법, 그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 문풀에서는 제가 등급별로 점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스터디에서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별 채점이랑 그다음에 점수별 채점이랑 이제 등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무조건 점수별 채점이고 등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연기가 끝나면 일기 스터디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출 컨셉인데 기출 문제 물론 좋은 문제는 한 번 더 써볼 거는 제가 드리기도 하는데 기출을 응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출이 여기까지 나왔고 다음에 나온다면 이 쟁점이 나온다면 어떻게 비틀어질지 어떻게 다른 호점 나올지 이 기출 응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기출 들으신 분들이 이 기출 문제 풀면은 한 주간에 내가 정말 풀어볼 수 있는 기출 문제는 다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 1기 스터디 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스터디는 해가 바뀌죠. 1월부터 3월이요. 1월부터 3월은 우리 종합 문제에서 타 국가시험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마찬가지 2기에도 타 국가시험의 응용 문제, 어떤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과에 이제 단과랑 스터디랑 문제는 다 달라요. 단과랑 스터디 문제는 다르지만 대신 제 거 단과를 잘 들었다면 이거를 호환할 수 있는,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제 스터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이때는 이제 우리 3기 스터디랑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근데 보시면은 3기 스터디 4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이고 이제 예상 문제 를 한번 뽑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터디랑 단과랑 이제 저랑 제일 호환이 되는 게 제 스터디겠죠. 그래서 제 단과 다니신 분들은 이제 제 스터디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GS 스터디 이렇게 지금 흘러갈 거고요. 작년이랑 이제 올해 시험 보는 분들까지는 사실 스터디가 이제 시리법 종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종합반으로 들으시고 첨삭을 받고 싶으면 종합반을 들으셨는데 이제 내년 대비부터는 이제 연기부터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내년 대비 연기 스터디4는 법규 단과만도 스터디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과 공부하시고 내가 한번 실전 연습해보고 싶다면 스터디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 구성 어떻게 했냐? 문제랑 예시 답안 이렇게 당연히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는 문제 분석 자료를 따로 드려요. 문제 분석 자료 보시면은 자, 목차 이렇게 예시 목차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 장 이제 나중에 넘겨보시면 관련된 판례, 개정사항, 주요 논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채점 기준표도 드립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서 어떤 것들을 더 점수를 더 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채점평, 요거는 우리 채점 팀장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합격생들이죠. 그 막 합격한 따끈따끈한 그죠? 합격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쟁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이제 뭐가 많이 어려워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합격생 입장에서 이런 것도 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격생 노하우를 이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 답안은 그 주차의 제일 높은 점수 요걸 뽑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답안은 이게 보통 답안 뽑혔다고 이제 막 기분 나빠하신 분인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통 답안은 평균 점수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무 이론만 받쳐주면 법규도 한 요 정도 보통 답안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약간 보통 평균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랑 보통 답안 요것도 같이 나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복귀하냐, 요건 또 이제 또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귀하는 방법,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답안지 복귀하는 방법 요걸 쳐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귀하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터디 가시면은 스터디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우리 2교시부터는 행정법 기초를 나가겠습니다.